이렇게 외국인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토종 한국인 시각에서는 생각해보지 못했던 언어에 대한 질문, 문화적 측면에서 한국이 갖고 있는 이미지나 스테레오타입 이런 등등의 많은 그런 다양한 질문들을 제가 좀 받게 됐어요. 한국인들한테 묻고 답을 들을 기회가 일상에서 그렇게 많지 않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필리핀 분들은 일단 공용어가 영어다 보니까 베트남 분 중에 기억에 남는 질문은 그리고 인도네시아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국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스토리텔러 민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일단은 한국에서 나고 자란 찐 코리안 네이티브입니다. 저는 뭐 해외에서 길게 산 적은 없고 서울에서 나고 자랐고 또 서울에서 10년 넘게 일을 해왔었고요. 그래서 저는 그동안에 총 3개의 국내 기업에서 근무를 했고, 근데 제가 이제 주로 외국인 직원들이랑 함께 일하거나 뭐 글로벌 교육과 관련된 그런 업무들을 했었어요. 그래서 종종 이제 영어를 쓸 일도 좀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회사를 다니는 사이에 틈틈이 짬내서 자유여행을 좀 많이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현재까지 아시아는 뭐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그리고 뭐 유럽 같은 경우에는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헝가리, 그 다음에 호주, 미국, 일본, 중국 뭐 이렇게 등등 해서 한 15개국 정도의 나라를 개인적으로 이제 여행을 다녔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뭐 적으면 적을 수도 있고 많다면 많을 수도 있는데 지금 저는 앞으로도 더 많은 나라를 여행을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영어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랑 적당히 소통할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다른 나라 문화하고 사람들한테 엄청 관심이 많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좀 호기심이 되게 많은 성향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 덕분에 제가 막 뭐 깊이 있게 한 분야를 전문적으로 안다기보다는 제가 직접 경험을 했거나 아니면은 뭐 주변 사람들 또는 외국 친구들로부터 들었던 것들을 토대로 해서 소소하지만 쏠쏠하게 이야기를 잘 풀어나간다라는 이야기들을 좀 많이 들어왔어요. 이런 부분들이 제가 유튜브까지 이렇게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을 좀 준 것 같아요. 영어 그리고 이제 한국어라는 언어를 매개로 더 많은 세계 사람들과 소통하고 또 알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제 생각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된 게 바로 이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을 하는 거였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학사 과정을 시작을 했고요. 최근에는 이제 언어 학습 사이트에서 한국어 트레이너로 활동을 시작을 하면서 아시아, 중동, 남미, 아프리카, 유럽, 미국 등의 전 세계 사람들과 자유자재로 소통하면서 더 이렇게 견문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되게 집에서 제가 여행을 하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외국인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토종 한국인 시각에서는 생각해보지 못했던 언어에 대한 질문, 문화적 측면에서 한국이 갖고 있는 이미지나 스테레오타입 이런 등등의 많은 그런 다양한 질문들을 제가 좀 받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한국인으로서 해당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을 했고요. 근데 이제 제가 하나 되게 놀랐던 거는 외국인 이제 학습자들이 제 얘기를 쭉 듣더니 많이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서 그간에 되게 이제 한국과 관련해서 여러 궁금증들이 있어도 이제 언어의 장벽이 있다 보니까
한국인들한테 묻고 답을 들을 기회가 일상에서 그렇게 많지 않았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 저에게 보내온 질문들이 비단 한 사람만 궁금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리고 제가 했던 답변들이 조금 더 많은 사람들한테 공유가 된다면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과 관련해서 조금 더 저는 그 소시오 컬처럴한 측면에서 컨텐츠를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이 채널만의 특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아마 한국 어학 자체에 대한 전문 지식, 뭐 문법이라던가 뭐 여러 어휘라던가 이런 linguistic knowledge랑 관련된 부분들은 이미 전문가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따로 도움을 더 받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제가 소통하면서 지내오는 외국 친구들이나 또는 학습자분들로부터 받는 실질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들로 이야기를 좀 풀어나가 볼까 해요. 특히 이제 저 하나만의 생각이 모든 거를 다 대변하지 않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또 저랑 생각이 다를 수도 있는데, 제가 일단은 아는 한도 내에서 지금처럼 약간 카페에 앉아서 편한 한국 친구가 한국인의 시각에서 느끼는 것들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스토리텔링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한국에 대한 찐 스토리를 전달해 드리고 싶어요. 제가 나중에 돌이켜 생각해 봤을 때 보면 뭐 국가별, 목적별, 뭐 아니면 연령대별 이렇게 좀 각각 질문들의 내용들이 좀 달라요. 네. 예를 들어서 국가별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필리핀 분들은 일단 공용어가 영어다 보니까 아주 영어가 유창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저랑 대화를 나누다가 제가 이제 뭐 영어로 편하게 소통을 하다 보니까 저한테 이제 한국에서 어떻게 영어 공부를 했는지 그 영어 학습법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있었어요. 네. 특히 한국인 직장인들을 영어 교육하는 필리핀 원어민 강사분이랑 또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인 학습자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 보통 한국 사람들이 학창 시절에 한국에서 어떠한 영어 교육을 받아왔는지 알면 도움이 더 잘 될 것 같다라고 하면서 한국의 영어 교육 시스템에 대해서 물어보셨던 분도 계셨고요. 베트남 분 중에 기억에 남는 질문은 베트남인에 대한 한국인들의 인식은 어떻냐 이런 질문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은 한국의 모 회사에 취업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한국에 와서 거주를 해야 되다 보니까 더 그런 부분들이 궁금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인도네시아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소 복잡한 한국어 체계하고 상대적으로 좀 심플한 인도네시아어의 언어 자체에서 오는 차이점을 물어보는 질문들이 좀 있었어요.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에피소드에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 외에 한국에 대한 뭐 스테레오타입이라던가 한국인들의 삶의 방식, 일상생활, 그리고 뭐 특정 나라를 갔을 때 느껴지는 한국인 시각에서의 문화 차이, 이런 것들. 그래서 제가 실제로 겪고 또 느껴봤던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콘텐츠에서도 또 다뤄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기대해 주시고요. 갑자기 좀 급 마무리하는 느낌이기는 한데 첫 에피소드부터 좀 너무 많은 얘기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봐요. 감사합니다.